교재 322쪽 분사구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사구문을 형성하는 원리 총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지금은 그렇구나 라고 최대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우는 원리들을 잠시 후에는 절을 공부하면서 이런 절 이게 줄어들어서 분사구문이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깊게 배우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지 이 정도의 감은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긴장을 해주시고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322쪽에 분사구문의 기본 형성 원리라고 적어드렸는데요. 지금 여기는 큰 틀을 제시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뭐냐면 원래는 접속사가 있고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의 형태가 있는 구조를 확 줄여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죠. 접속사에 따라서 접속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앞에 주어가 있을 때 뒤에 굳이 또 한 번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이렇게 세세한 변수들은 조금 내려놓고요. 기본적으로 접속사 그리고 주어 동사의 구조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굳이 접속사를 말하지 않아도 돼서 접속사를 지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어 역할을 하는 단어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뭔가 중요한 문장의 뼈대가 되는 부분에 있던 단어가 여기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주어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뭐만 남나요? 동사 뒤에 모양만 남죠? 근데 동사 뒤에 모양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동사를 ing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접속사 지워지고 주어 지워지고 동사는 무엇으로? ing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사 중에서 비동사 있죠? 비동사는 being이 될 거예요. being이 되는데 그럼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모양, 자, 비동사 뒤에 어떤 형태가 올 수 있습니까? 진행 시제라면 ing, 수동이라면 pp. 자, 이 두 가지 보시면 진행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인 거죠. 그래서 결국 ing가 됐을 때는 능동, pp라면 원래는 being pp인 거죠. 근데 being pp의 더 원래 모습은 비동사 뒤에 pp, 수동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우고 지웠으니까 비동사가 being이 되었다가 삭제되는 거. 따라서 ing는 능동, pp는 수동, 그런 원리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상태에서 뼈대가 되는 동사보다 더 옛날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have pp를 집어넣어서 having pp가 되는 거고요. having pp가 되는 상태인데 비동사가 있다면 having been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having been은 역시나 지울 수가 있어서 비동사 뒤에 있는 ing, pp 그리고 기타 명사나 형용사들 등등등이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분사 구문이라고 배우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분사 구문이 문장의 앞에 있을 때, 문장을 시작하는 자리일 때는 ing든 pp든 형태로 바뀐 것이 문장의 주어와 능동, 수동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분사 구문이 문장의 중간이나 뒤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제약이 걸리지 않는데 문장을 시작하는 자리에 분사 구문이 쓰였으면 그 문장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그 문장 주어와의 관계가 수동이면 pp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원칙이 나왔죠? 그 동사가 능동으로 쓰였으면 ing, 수동으로 쓰였으면 pp라고 했으니까 뭘 봐야 될까요? 그 동사의 형식을 보고 그 뒤에 오는 모양 확인에다가 만약에 문장을 시작하는 부분에 사용되었다. 그러면 문장 주어와 능동, 수동 맞춰보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기술들이 쌓여가야 될 겁니다. 자, 되실 겁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322쪽 형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ing, having pp 그리고 비동사일 때는 being pp에서 being이 지워진 것이고 더 옛날 일을 표현할 때 having been pp에서 having been이 지워지면 뭐만 남아요? 역시나 pp만 남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면 접속사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분사구문을 만드는 접속사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등위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앞으로 이런 것들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런 형태에 따라서 뒤에 모양이 뭐가 지워지고 안 지워지고 결정이 될 겁니다. 이런 접속사 그리고 절에 관한 공부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323쪽 보겠습니다. 접속사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줄이는 형태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통해서 볼게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가죠. 뼈대가 되는 문장에 명사가 있습니다. 뼈대가 되는 문장의 명사. 여기서 살짝 주의할 것은 뼈대 문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끝나지 않고 이 뼈대가 뒤에서 여기서 이렇게 끊기고 계속 뼈대 문장은 이어져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간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동사 여기 있을 거고요. 이 뒤에도 동사가 어딨지? 라고 찾아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는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자, 지금은 이 설명은 하지 않고요. 여기 앞에만 보겠습니다. 자, 뼈대가 되는 문장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사를 가지고 탁 잡아서 그 명사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라는 것을 사용할 텐데 지금은 그냥 관계대명사에 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집어다가 그 단어를 반복해주면서 접속사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아이고 복잡해. 그러면 그냥 그리고 그것은 또는 그런데 그것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사람은 괜찮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에다가 여기 주격이라고 했죠. 즉, 요 속에 있는 이 안의 자리에서 얘가 주어 역할, 동사,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뭐가 이어져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냥 지우고 쓰는 거 가능하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지우면 안 되고 모양을 줄여줘야 됩니다. 여기가 주격 관계대명사다. 즉 앞에 있는 단어가 여기에서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할 때 주격 관계대명사를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지우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에 있는 동사하고 여기 있는 명사가 마치 주어랑 동사로 오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사의 모양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ing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 뒤에 줄줄줄줄 달고 있는 i가 원래는 뭐였어요? 서술어. 여기에서 서술어. 그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서술어였기 때문에 능동의 관계라고 보는 거죠. 아마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라. 그쵸? 근데 굳이 그렇게 붙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되냐면 요 자리에 ing가 등장했다. 그러면 뭐거나 뭐여야 돼요?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일 때는 뒤에 뭐까지 있어야 된다? 목적어까지 데리고 있다.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자동사라면 ing 그리고 타동사라면 뭐까지 데리고 있어야 된다? 목적어까지 데리고 있어야 된다. 되셨어요? 네,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만약에 비동사가 들어있다. 그러면 being일 거고요. being은 뭐 할 수 있다? 지워버릴 수 있다. 진행시였으면 being 뒤에 ing.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능동이죠. 그래서 요거나 모양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비동사 뒤에 pp. 비동사 뒤에 pp라면 얘는 수동. 그렇죠? 수동. 그래서 삼형식이라면 그 뒤에 목적어가 이어져서는 안 되고 사형식 동사라면은 목적어가 하나 남아있는 형태, 그리고 오형식 동사라면 목적격 보어였던 명사나 형용사가 뒤에 남아있는 형태,
그런 거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being 뒤에 뭐도 올 수 있어요? 명사, 형용사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여기 명사일 때는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냥 문장에서 명사,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사형식에서 간목, 직목, 오형식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하나 가능한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명사인데 아무 명사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흔히 동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 이름이 있고요. 관계 또는 직업 이런 거는 두 개를 연달아서 말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Jane, my friend 이렇게 있어도 제인에게 내 친구를 아닐 수도 있다. 내 친구 제인 말이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Jane이 앞에 있고요. Jane이 누구지? Who is my friend? Who 지우고 is 지우고 my friend. Jane, who is my friend 줄여서 Jane, my friend. 이거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쓰지 않고 관계를 표현하거나 직업을 표현할 때 Jane, the teacher. 선생님 제인 말이야. 제인이 너무 많은데 Jane, the teacher 라고 하면은 그 선생님, 제인 선생님 말이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리, 원칙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사라면 어떤 형태가 되겠다? ing가 되겠다. 타동사인데 능동의 의미이면 ing가 돼야 되고 뒤에 뭐가 따라온다? 목적어까지 동반해야 된다. 뒤에 목적어를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입니다. 자, 자동사 ing 간단하게만 갔는데요. 이 형식 자동사인 경우는 뒤에 보어 데리고 오죠. 보어. 그래서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 오는 거 괜찮습니다. 이 형식 동사라면 뒤에 수식어구 데려오는 거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쓸까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타동사가 수동이다. 그럼 어떤 형태가 될까요? 죄송해요.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타동사가 수동으로 쓰였으면 어떤 형태? PP. PP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3형식인지 4형식인지 5형식인지 몇 형식으로 쓰이는 동사인지에 따라서 뒤에 뭐를 달고 올 수도 있고 달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4형식이나 5형식이 뒤에 제대로 달고 있는가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비동사는 무엇으로 바뀔까요? being으로 바뀌죠. 그래서 being을 써도 괜찮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한다? 생략, 지워버린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being은 그냥 비동사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옛날 일, 주절 동사보다 옛날 일을 표현하고 싶으면 have pp를 활용해서 having been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뒤에 오는 모양이 남아있겠죠. 그죠? being이든 having been이든 비동사가 ing로 되었을 때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지워버릴 수 있다. 그럼 남는 형태 알아보셔야 돼요. ing, pp에서 능동, 수동 구별하시고 형용사는 사실 아무 데서나 써도 괜찮죠.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해도 되고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도 되니까 네, 형용사 괜찮고요. 명사일 때 아무 명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관계 또는 지위, 직위 같을 때 Jane the teacher, Jane my friend 이런 거 괜찮다인데 이건 시험에서 틀리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치사구라는 거는 문장 어디서 등장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얘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에 신경 써야 될까요? ing와 pp가 다르게 쓰였는지를 분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3쪽에 있는 문장들 보면서 뭐가 어떻다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Is the girl who is dancing with John your sister? Is the girl. 그래서 동사가 여기 있네요. 의문문인 거예요. me라고 물어봤고요. 주어를 보니까 주어가 the girl일까요? 아니면 your sister일까요?
여러분, 의문문에서는 비동사가 쓰였죠.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비동사를 앞으로 내보낸다. 그럼 동사가 여기 있으면 이게 뭐다? 더 걸? 얘가 주어인 거예요. 그럼 요 끝에 있는 your sister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비동사는 뭐가 필요해요? 보어. 그래서 여기에 가장 기본 모양은 Is the girl your sister? 저 소녀가 너의 자매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녀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Who is dancing with John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해석만 하고 해볼게요. 그 소녀는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한번 집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녀는 춤추는 중이야. John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럴 때 어떻게? 지우고 비동사는 being 할 수 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지워요.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럼 남는 형태 dancing with John 요것만 남아있죠. 그래서 문장이 Is the girl dancing with John, your sist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바로 이렇게 줄어든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게 맞나 틀리나 구분하셔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요? dancing with John을 보시고 dance가 무슨 동사? 자동사. 어떻게 알죠? 주어가 동사하다는 자동사예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달리다, 주어가 걷는다 전부 뭐였습니까? 일형식 자동사. 주어가 수영하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dance란 단어 춤추다. 주어가 춤추다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 없죠. 다른 표현. John이랑 같이 John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소녀가 너의 자매이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동사는 뭘로 바꾸자? ing로 바꾸자. 근데 dance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춤의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dancing이 만약에 타동사로 쓰였다, 왈츠를 추다, 그럼 여기다가 waltz를 뒤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존과 함께 왈츠를 추고 있는 소녀가 이것도 괜찮죠? 괜찮습니까? 네.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없다? 어떻게 알아요? 해석해보고 하면 돼요. 주어가 춤추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동사. 주어가 목적어를 춤추다 라고 할 때는 타동사. 괜찮습니다. 영어가 어려운 게 이렇게 하나의 딱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래서 골치가 아픕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Anyone who wishes to leave early can come and tell me. 자, anyone 어떤 사람이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who부터 쭉 문장에 가는데요. 어디서 끊을까요?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끊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 뒤에 뭐가 이어지고 있어요? 동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즉, who 뒤에도 지금 여기 동사가 또 한 번 나왔죠? 동사가 여기 있는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는다라는 기준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nyone, 누구든지 can come and tell me. come and tell me. and로 연결했네요. 와서 나에게 말해라. 괜찮으신가요? 네. 와서 나에게 말해주세요. 인데 어떤 누구? Who wishes to leave early. 일찍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말해.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였습니다만 여러분 뭐 알아보셔야 될까요? wish 하고 to live. 짝꿍. 투부정사 하기를 원하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anyone을 수식하는 부분. 그 사람 지웁니다. which 비동사가 아니니까 뭐로 바꿔요? ing wishing wish의 목적으로 뭘 썼어요? to 부정사. 괜찮죠? 자, 줄인 형태 보겠습니다. Anyone wishing to leave early can come and tell me.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역시나 이렇게 줄어든 형태로 나오겠죠? 뭐 판단해야겠어요? 여기를 판단해 보시는데 wishing을 보시면서 anyone과 wishing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분사 공부할 때 썼습니다. 앞에 명사가 있고 ing가 뒤에 이어져서 수식이다. 그러면 얘가 이걸
하는 능동의 관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는 바라는 사람, 원하는 사람, 능동의 관계인 거고 wish란 단어가 목적어로 뭘 데리고 왔다? to 부정사, 일찍 떠나기, to leave early를 준동사 목적어로 가지고 왔다 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 The teacher asked to attend the meeting, couldn't come. The teachers ask니까 과거 시제인가 동사네. ask 뒤에다가 목적어로 to 부정사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일단 그냥 둘 거예요. To attend the meeting. attend 타동사고 뒤에 목적어 데리고 왔구나. 에서 끝날까 했더니 뒤에 바로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습니다. couldn't come 오지 못했다. 그럼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죠. 여기서 끊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괄호를 치는 겁니다. The teacher couldn't come. 그 선생님 오지 못했어 라는 의미죠. 자, 그 선생님 오지 못했어 인 거지. 선생님이 물어봤어, 선생님이 요청했어 가 아닌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PP 형태가 되면 이게 문장의 동사인지 아니면 수식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뒤에까지 쫙 보시고 다음번에 등장하는 동사 앞에서 끊어서 해석을 해서 주어랑 동사를 맞춰보시는 거예요. The teacher couldn't come. 선생님 못 왔어 인 거고.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에요? asked to attend the meeting에서 PP가 됐으니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 자, 요청한 선생님인가요? 요구받은 선생님인가요? 잘 따져봐야 됩니다. ask라는 동사가 아주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가능하죠? 만약에 능동이다, ask입니다. 그럼 asking 뒤에 to 부정사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해달라고 요구하다. 그리고 ask 오형식으로 쓰는 아이죠. ask 목적어, to 부정사 막 이렇게 쓰는 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 동사 아닌가요? 한 번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뒤에까지 갔다가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ask는 3형식도 괜찮고 4형식도 괜찮고 5형식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처럼 PP 형태가 되었을 때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형식 동사가 PP가 됐어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뒤에 이어진 형태가 to 부정사니까 to 부정사라고 무조건 목적어인가요? 아니에요. 뭐일 수도 있어요. 하기 위하여 얘 to 부정사라면 맞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 문제가 또 한번 어려워지는 건데, 자, 지금 너무 복잡한 거 가지 마시고 해석했을 때 뭐뭐 하기 위하여 뭐 되다 라고 해석되면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3형식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 없어야 되는데 얘는 4형식, 5형식도 되니까 뒤에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자, 4형식에서 간목, 직목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간목, 직목. 그러면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요구하다, 물어보다 다 괜찮습니다. 5형식 목적어 쓰고요. 목적격 부호 자리에 뭘 써야 되나요? to 부정사 목적어더러 to 부정사 해달라고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5형식의 수동태 be asked 뒤에 뭐가 붙어요? to 부정사, 주어는 to 부정사 해달라고 요청받았다 라는 뜻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어는 to 부정사 해야 한다 이렇게 일종의 의무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 문장 보실까요? 세 번째와 같은 문장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 얘가 만약에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살짝 복원시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The teacher who was asked to attend the meeting couldn't come 에서 요만큼. 자, 지금 요거는 만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앞으로 관계되면서 배우면서 할 거니까. 자, 정확하게 지우는 법만 보세요. 그 사람을 주격 관계대명사 지워요. 비동사 ing가 됐다가 지워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asked만 남는 거죠. asked. 자, 그럼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여긴 판단하실 수 있죠? 수동. 뭐의 수동? 5형식 ask의 수동. 그래서 to 부정사.
회의에 참여해달라고 요구를 받은 선생님인 겁니다. 회의에 참여해달라고 요구 받은 선생님은 오지 못했다. 괜찮으시죠? 네. The teacher who was asked to attend the meeting couldn't come에서 먼저 하실 작업은 지우고 asked 뒤에 to 부정사. 그래서 오형식의 수동. 회의에 참여해달라고 요구받은 선생님, 요게 이해가 가능하셨다면 이제 위의 문장을 보면서 실제로 이런 문장이 등장했을 때 얘를 딱 보시고 아, 얘가 몇 형식의 수동태인가, 즉 3, 4, 5형식 중에 무엇이 가장 자연스러운 걸 알아보실 때 뭘 하면서? 네, 해석도 하면서 가야 됩니다. 형식에 관한 암기가 되어 있을 때 몇 형식이 맞는가 해석도 하면서 가셔야 돼요. asked to 부정사 해달라고 요구받은 선생님 되셨어요? 부정사 해달라고 요구받은 선생님 요걸 자꾸 보다 보면은 아, 5형식이었던 것이 수동태로 바뀐 거구나 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거기다가 놓칠 수 있는 거 attend 무슨 동사? 타동사라서 attend의 목적까지 확인. 우휴, 네. 그래서 이게 실력이 쌓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거 봤던 단어다 이렇게 출제 포인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I cannot forget my dog called Henry. 에서 동사, 여기도 동사 있고요. 여기 동사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끊으라 그랬죠. 자, 끊었는데 내가 부르다 해리를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해리를 부르다 그럼 여기도 또 동사가 있으니까 말이 안 됩니다. I cannot forget. 나 잊어버릴 수가 없어. 뭐를? 나의 개를. 그래서 삼형식으로 여기까지 완전한 형태예요. 그쵸? 그리고서 called Harry를 보면 내가 불렀다 아니죠. 멍멍이가 불렀다도 아닙니다. Harry라고 불린 멍멍이 이런 수식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call이 능동일 때 몇 형식 동사? 5형식. 그래서 수동의 모양 뒤에도 원래 뭐였던? 목적격 보어였던 명사를 데리고 있는 게 바른 형태다. 이렇게 쓰면 해리라고 불린이라는 의미가 된다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쓴 거 한번 볼까요? I cannot forget my dog, which was called Harry입니다. 나의 강아지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 강아지는 주격 관계대명사 지우고 비동사 빙했다가 지우고 남은 수동태.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를 알자? 형식별 동사를 알고 PP가 되었을 때 뒤에 오는 모양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P가 되었을 때 뭐의 G? 문장의 동사인지 아니면 수식하는 역할인지 잘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324쪽 보겠습니다. 분사구문의 원리 두 번째, 등위절 축약입니다. 자, 등위절 축약이라는 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등위절 접속사는 주로 and 또는 so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도인 거예요. 그럴 때 뒤에 주어 동사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냥 이 주어가 앞에 나온 단어야? 그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동사를 뭐로 바꾼다? ing로 바꿉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잘못된 문장이 자주 나와요. and가 살아있다. 자, so인 경우는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and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뒤에 ing가 오면 이것은 병렬이라는 것에 위배가 됩니다. 자, 보세요. 사과 and 배 이래야지. 사과 and 가는 것. 이렇게 하면 내용이 이상하죠. 그래서 and, or, but처럼 앞으로 배울 등위절 접속사는 앞의 모양과 뒤의 모양에서 나열해서 얘기하는 부분의 형태를 맞춰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and가 살아있고 여기에 ing 이렇게 되면은 이 and 뒤에 ing를 먼저 보고 이 뒤에 ing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ing랑
똑같이 지금 나열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등위절 접속사 and 또는 so를 반드시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럼 뭐만 남아요? 동사가 ing 된 형태만 남겠죠. 되셨어요? 네. 그런데 때로는 그리고 또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강조해주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 부사라는 것을 쓰게 돼요. 접속 부사는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적어도 나중에 접속사 할 때도 나오고 부사에도 한번 나오는데 쟤는 and, or, but 하고 다릅니다. 부사, 즉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미가 접속사처럼 착각될 수 있다. 의미는 접속사인 것 같으나 접속의 내용을 가진 뭐다? 부사다라고 해서 뭐 therefore, thus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신경 쓰실 것은요. and든 so든 지워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나중에 and를 공부할 때 병렬, 병치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볼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워지고 동사가 ing가 된다. 그러면 비동사라면 being이 될 것이고 역시나 신경 쓰실 거 진행하고 수동 진행은 얘랑 똑같으니까 ing랑 뭐 pp 중에서 무엇이 맞는가 고르는 것이 역시나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정리, 요거 치우고 뭐 ing.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보고 자동사라면 ing를 바꾸시고 타동사라면 pp를 하신 다음에 이게 뒤에 어떤 형태를 데리고 오는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324쪽 교재의 문장 바로 볼 텐데요. 첫 번째, King opened the bottle, pouring the drinks. Open the bottle에서 open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어요? 병을 열었다. 자, 동사 앞에 하나 있었죠. 그리고 bottle 뒤에 쉼표를 찍었습니다. 쉼표를 찍은 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 지금 쉼표 찍어서 말 한번 쉬어줘 라고 티를 낸 겁니다. pouring the drinks. pouring the drink. 그래서 pour가 붓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뭐로 바꿨어요? ing로 바꿨습니다. 그럼 여기서 pouring을 보시면서 이거는 뭐를 줄인 거다? and poured를 줄인 것이다. 좀 더 엄밀하게는 and Kim poured the drinks. 되셨어요? 네. 자, 그럼 어떡할까요? and를 지우고 he 지우고 poured 과거 시제인데 여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동사니까, 즉 비동사 아니죠. 일반 동사니까 뭐로 바꾼다? ing, pouring으로 바꾸면 된다.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를 지우고 어떻게? 동사를 ing로 인 겁니다. King opened the bottle, pouring the drinks. 자, 시험 문제는 바로 이렇게 등장할 텐데 그럼 무엇을 판단하시냐? 문장이 끝날 때 pouring the drinks 밑줄 그으시고요. pour, 붓다, 따르다, 뭐를? 음료를 이라고 했으니까 목적어 데리고 있는 능동의 형태다인 거 먼저 판단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능동 판단. 두 번째 붓는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부었어요? 지금은 문장의 앞부분이 아니라 문장의 뒷부분에 분사 구문이 쓰였습니다. 그럴 때는 문장 주어와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다행히 여기서는 킴이 부었어 음료를 이래서 문장 주어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쉬운 구문이 되었습니다. 킴이 병을 열었어 그리고 따랐어 에서 and를 지워버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His speech was a disaster, irritating everyone. His speech was a disaster. 아주 끔찍했어요. Irritating everyone. 귀찮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모두를 무슨 동사? 타동사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는 짜증났어. 그래서 죄송해요. 엉망이었어. 그래서 짜증이 났어. 네,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and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nd 지우고 이때 지워지는 주어는 his speech죠. 그 사람의 연설이 짜증나게 했어. 모두를 이건데 연설이라는 표현이 앞에 있었으니까 지워버린 다음 동사 irritated
irritated 비동사 아니니까 어떻게? irritating 능동으로 바꾸고 목적어 everyone을 살려둔 형태입니다. 괜찮아요? 네. 세 번째, pollen is an irritant, thus causing red eyes in some people. pollen is an irritant 에서 주어, 동사, 명사 보호까지 완전 형태가 나왔습니다. 쉼표 찍고 thus가 나왔네요. thus, 그러므로 라는 의미인데요. 얘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바로 접속 부사. 그래서 라고 그 결과를 강조해 주려고 써준 것 뿐입니다. causing red eyes, 여기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cause, 야기하다, 유발하다인데 cause 전에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오형식에서 봤던 동사입니다. 즉 무슨 동사? 타동사. 그래서 지금처럼 causing, 능동의 분사로 바뀌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겠습니다. causing red eyes, 붉은 눈을 야기한다, 즉 충혈을 야기한다. 근데 자 여기를 그래서 충혈을 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충혈을 야기하는 이라고 형용사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차이점은 뭐뭐 하는, 되는 이라고 할 때는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줄어들었을 때 그랬고요. 지금 등위절은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의미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사처럼 해석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극제야. 그래서 충혈된 눈을 유발해, 야기해 이렇게 뒤에 있는 분사 구문을 또 하나의 문장처럼 서술어처럼 해석하는 것도 괜찮은데 주의사항은 능동과 수동의 형태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네 번째, The train leaves at 8, arriving at Seoul Station at noon 에서 앞에 동사 leaves, 떠나다, 현재 시제 썼습니다. 기차가 출발해 8시, 됐죠? 그 다음 arriving인데요. 여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arrive, 무슨 동사? 자동사. 그래서 항상 arriving 밖에 안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25쪽 분사 구문 가겠습니다.